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정토의 교당 예타원 신화윤 정토와 함께합니다. 예타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타원님과 지난 시간에 이 정토의 특별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원불교 정토의 교당을 통해서 선후배가 하나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서도 큰 역할을 하시고 또 자력 생활하면서 정말 큰 역할, 보람을 얻는 그런 삶의 현장을 말씀 나눴습니다. 예타원님은 오랫동안 간호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네네. 정년 퇴임까지 하셨는데 네. 몇 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40년. 40년. 네네. 40년 동안 근무를 40년 했습니다. 가까운 세월을. 네.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꿈이었나요? 어떻게 간호사의 길을 갖게 되셨어요? 저 어렸을 때 꿈은 아니었고요.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간호사가 됐죠. 네. 근데 간호사로 이렇게 이제 살고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간호사를 선택한 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제 직업이 간호사라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40여 년. 정말 간호사라는 직업이 네. 전문 직종이기도 하고 네. 저는 이제 봉사의 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네. 그렇죠. 정말 네. 사람을 살리는 일, 네. 아픈 사람을 음.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네. 함께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보람 있는 큰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예타원님은 특별히 또 독일에 파견되기도 하셨어요. 네. 1970년대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당시는 사실 이제 뭐 파독 간호사 또는 뭐 그 더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파견돼서 이렇게 근무하는 파독 광부도 많았었고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외에서 3년이란 세월을 근무를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독일 생활 3년을 돌이켜 보면 그 독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70년대 저희가 정말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독일을 갈 때 친구가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그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친구는 안 가고 저만 가게 됐죠.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그 독일에서 3년 생활이 저 개인적인 삶에 많은 영향도 미치고 또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뭐 독일은 저희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런 나라가 있나 이럴 정도로. 그리고 정말 거리도 깨끗하고 그리고 독일 그 국민들이 굉장히 정직해요. 굉장히 정직하고 그리고 또 한국 간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잘 대해줬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3년 살면서 정말 이런 선진국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많은 문화생활도 한국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문화생활도 접하고 또 여행도 하고 유럽은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뭐 그 국경을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유럽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독일에서 그 3년 생활이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이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독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한국이 어딘지를. 6.25 전쟁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물며 한국에 설탕 있니? 그리고 저한테 물어본 적도 있고 그렇게 그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한국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정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죠. 그랬는데 또 이제 제가 그 베를린에 있을 때 리틀 엔젤스가 독일 공연을 왔었어요. 베를린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 그게 이제 TV에 생중계가 됐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근무를 나갔더니 환자들이 저한테 부채춤 추라고. 부채춤 추라고.
한국의 예, 전통. 예. 다 칠 수 있는 줄 알고 다 출 수 있는 줄 알고 나보고 예. 너도 부채춤 출 수 있니? 그러면서 예. 부채춤 쳐보라고 그래서 나는 못 춘다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리틀 엔젤스 그런 문화 공연이 굉장히 그 국위를 선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들을 갖게 되고 또 한국 간호사들이 잘하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성실하고 네. 또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독일 환자들이 저희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에 네. 그냥 뭐 단순 어떤 노동도 아니고 네. 정말 간호사라는 직업은 네, 말을 해야 전문인데, 되잖아요. 예, 그런데 네. 어떻게 그 서로 의사소통을 했을까? 저희가 이제 가기 전에 해외 개발공사라는 데서 독일어 교육을 받아요. 예. 한 4개월 정도 받아서 갔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좀 알지만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서 또 베를린이라는 그 베를린 시립이죠. 그러니까 시정부죠. 베를린 네. 시정부에서는 저희들을 또 3개월 동안 거기에서 독일어를 또 가르쳐 줬어요. 현지에서. 월급은 주면서 네. 하루에 2시간만 오전에 일을 시키고 예. 나머지 학원을 보내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독일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일을 하면 병동에 나가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자들하고 또 네, 얘기를.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빨리 습득이 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6개월 좀 버벅거리다가 예. 그 다음부터는 거의 지금 독일어를 잘 하시겠네요. 다 까먹어. 잊어버렸나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네. 다시 배운다고 하면 쉽게 금방 배울 또 수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3년간 했던 네, 그. 네, 네,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3년간 한국에는 그러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오고 네, 네. 어떻게? 그래서 외로움이 예. 좀 컸죠. 그래서 뭐 어. 그때는 뭐 전화도 요즘 맞아요. 같으면 예. 한번 서- 왔다 간다는 네. 것도 쉽지가 않았을 네, 것 그러긴 같아요. 한데 이제 그때는 편지로만 서로 좀 내왕을 할 수 있었어요. 전화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편지 오면 그거 보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특별한 젊은 네. 시절 네. 특별한 해외에서의 체험을 하셨을 것 네, 같고. 근데 저는 그 예, 체험이 예. 제 인생에서 아주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독일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 당시 원불교 교립대학에 네. 병원이 생기게 되고요. 네네. 그 병원 초기부터 네.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립 원광대학교 병원 초기의 모습. 네. 아, 그때가 이제 그 원광대학교가 의과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부속병원이 없는 거예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습병원이 있어야 인가가 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병원이 없는데 언제나 갑자기 병원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익산에 시그레이브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이 종합병원이 있었어요. 150병상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그 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좀 하게 해달라 하고 이제 그쪽 재단 측하고 이제 그 가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 정희섭이라고 그분이 이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보시더니 그냥 이렇게 시그레이브 재단으로 있는 것보다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있으면 지역사회 그 보건 향상을 위해서 이 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그게 훨씬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상으로 기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교단에 무상으로 네네. 기증을 했어요. 예, 무상으로 기증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병원에서 하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캠퍼스에 있는 자리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병원 부지는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아사님께서 예. 그 부지는 팔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우리가 무상으로 기증받은 거기 때문에 팔아서는 안 된다라고 뭐 얘기하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아마 우리 교당 초창기는 뭐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또 여러 기관도 그렇고 네. 교당도 그렇고 네. 다들 이제 막 시작하는 곳이라 네. 초창이고 개척이라 네. 다 어렵고 힘들고 네.
또 그 숨은 공로인들이 정말 희생 정신으로 일군 곳곳의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처음 그렇게 시작했을 때 그 병원 환경이나 네. 또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의 네. 공로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때 1980년 12월에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1년 뒤에 그 병원을 가게 됐어요.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그때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해태원 장경환 교무님이 익산에 우리 재단 병원이 인수가 됐다. 그러니까 네가 그곳에 가서 주인으로 좀 살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익산이 제가 학생 훈련 때 한번 가보고는 가본 적이 없는 청소년 시기 이후에는 가본 그래서 네. 조금 이렇게 막연하긴 했지만 네. 그래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저희 이제 그때 이제 익산을 모든 주거지를 익산으로 이제 옮긴 거네요. 그렇죠. 예. 뭐 기숙사가 있으니까요. 학교 병원 기숙사.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50병상 정도였는데 이게 무상으로 기증을 받으면서 직원들은 전부 고용 승계를 한 거예요. 근데 시그레이 재단이 기독교 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전부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후산 김성현 교무님 그 교무님 혼자 한 분이 격리과장을 하셨어요. 격리과장을 직책을 가지시고 그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 교도는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니까 그때 그 병동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브닝 콰이어라고 하나 이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도 막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불교 병원이긴 하지만 원불교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내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병원도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후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월급날 돌아오면 겁난다고 그러셨거든요. 월급을 제대로 이렇게 네. 마련하지 못하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초창기에 와서 이게 원불교에서 인수하고 난 때부터 부속병원이 되고 나서부터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병원이 그 성장기에 예. 제가 그냥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네. 제가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일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예. 정말 이렇게 마음 뿌듯한 그런 일인 예.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교립병원에서는 30년 네. 가까이 33년. 33년 네. 네. 근무를 하시고 네. 정년 퇴임까지 네, 하셨는데 네, 네. 간호부장까지 하시고 네. 네. 뭐 아주 그냥 우리 교립병원의 정말 그 역사를 네. 함께 그 역사와 함께 네. 해온 그런 세월이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람찬 기억들이 많을 것 네, 같아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 기간에 근무를 하면서 그 기간이 또 이렇게 정말 몰라보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산동에 있다가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익산 지금 현재 신동 캠퍼스 자리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환자가 불어나고 또 기구가 커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고 또 우리 기관이 그렇게 발전하는데 같이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당도 생기고 또 네. 교무님들도 오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법회도 같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병원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점점 갖춰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어떤 이게 법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보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 법회를 본 거예요. 예. 정토회관에서 한 번 보고 근무지 교당에서 네, 교당에서도 네. 꼭 봐야 되잖아요. 네. 저기 병원 교당에서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법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농담도 했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법당에서 이제 우리 교직원들이 네. 본인들 뜻이건 그렇지 않건 어쨌든 참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주인이 돼가고 예.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무님들이 아프실 때 우리 병원을 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터전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자부심도 좀 느껴지고 예, 그랬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일주일에 한 번 교당에 가서 마음을 챙기고 네. 법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2번을 보면 사람이 네. 정말 일주일 그 일요일 날 봤을
있다가 조금 이렇게 직장 네. 생활하면서 바빠지고 마음도 요란해지고 경계 속에서 막 하다가 네. 중간쯤에서 한 번 더 법회를 또 보면서 마음을 네. 또 챙기고 네. 두 번을 챙기는 기회가 돼서 네, 수요일 날 법회를 예. 봤거든요. 병원 교당은 수요일 날 법회를 보면 이제 저희 그 병원 직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게 놀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직원들이 단합이 잘 되냐고 그러거든요. 아, 그리고 예. 특히 이제 병원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네. 평가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직원들이 단합을 잘해요. 예, 저는 그 밑바닥에 우리 법당이 있지 않았나. 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예, 법당 네. 그 병원 법당의 역할이 참 네. 크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예. 예타원님은 근 40년 가까이 정말 간호사로서 가장 환자들과 가까이서 함께 하시고 네. 또 크고 작은 경계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고 네. 또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네. 환자를 또 회복하게 하는 그런 참 중요한 네. 아름다운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셨어요. 네. 네. 기억에 남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특히 우리 교리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네. 참 기억에 남고 지금 생각해도 참 보람 있는 그런 일들이 예, 좀 있을 것 같은데 전해주실까요? 아, 예. 네. 뭐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초창기에 제가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신생아실에서 네. 예. 그때 이제 신생아실에는 아가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정상 신생아들은 2박 3일이 끝나면 나가요. 네. 그러는데 이제 그 미숙아들이 있잖아요. 그 이게 체중이 저체중으로 네, 태어나는 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한 2개월 뭐 내지는 100일까지 저희한테 100일 잔치 하고 나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병원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애들은 조금 또 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이제 잘 돌봐줘야 되거든요. 네. 정상 신생아들은 2박 3일이니까 금방 엄마 품으로 가는데 이 아가들은 저희가 이제 키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렇게 키우다 보면 굉장히 정이 들어요. 그럴 것 애들한테. 같아요. 100일을 키우면 네, 정말 엄마 얼마나- 같아지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미숙아들 키워서 이제 엄마한테 보낼 때, 네. 네, 그럴 때 그렇게 보람을 느꼈어요. 섭섭함. 네, 때로는 좀 섭섭하기도 섭섭하면서도 네. 또 보람 있고. 그래서 뭐 애기들한테 저희가 뭐 이렇게 그 뭐지 포대기도 사주고, 네. 선물도. 네, 아.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미숙아들이 커서 이렇게 나가는, 네. 네, 그럴 때 참 보람을 느끼고, 네, 네. 정말 한 생명을 네, 잘 키워서 네. 건강하게 해서 내보낼 때 그 마음이 네. 아유, 이게 병원이라는 뿌듯하죠. 곳이 예. 이렇게 생로병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태어나고 또 이렇게 아프고 음. 또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그런 어떤 그 생로병사가 집약된 네. 그런 일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신생아실에서 그 미숙아들 키울 때 그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남아요. 네. 예. 네. 이렇게 간호사로서 생활을 하면서 네. 물론 다 우리 교리가 바탕이 되고 신앙과 수행이 바탕이 됐을 텐데 네. 어떤 표준으로 항상 일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그 표준으로 삼은 그런 법문 대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도품 34장에 보면은 처세에는 유한 것이 그 제일 귀하고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말하기는 어느한 듯 조심히 하고 일당하면 바보인 듯 상가행하라. 네.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제가 좋아하면서 어떨 때는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일을 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간호 관리자로 좀 오래 이제 뭐 이렇게 그 간호사들을 많이 관리하고 살았거든요. 이제 조금 직선적이고 좀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제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아이들 우리 간호사들 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굉장히 그 마음에 새기면서 네. 항상 부드럽게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표준으로 예,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네. 예, 살았습니다. 네. 예. 정토의 교당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은 이제 우리 교립병원에서 네.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또 네. 매주 일요일에는 네. 정토의 교당 네. 법회에 참석을 하시고 네. 또 임원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네. 특히 정토의 교당에서 신입 정토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교육들이 있다고요. 네. 새내기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들어오는 또 새내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 중간에 이렇게 그 간담회 형태로 저희가 이제 같이 예. 모여서 이렇게 사는 얘기도 들어주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주고 그렇게 네. 하는 저기 그 간담회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정토위원들이 그 정토회관에 인사를 하러 오면 네. 이제 그 정토회관에서 정토 백년사라는 책이 있어요. 정토 백년사. 네. 예. 그 책도 주고 그다음에 정토의 사진첩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주고 이제 익히라고 이제 그러고 주고 뭐 또 뭐 저희 교화 행사 계획표 이런 것들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교무님이 이런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익산에 살게 되면 그래도 이제 그 다행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교화단에다가 이제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단장들이 살피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아무래도 이게 정토들이 많다가 보니까 네. 있는 닿는 대로 네. 서로 살펴주고 이제 그렇게 되고요. 외부 요즘은 이제 그 익산에서 살게 되는 것보다 외부 정토연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예, 서울이나 뭐 기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정토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정토들은 어쨌든 이제 자기가 사는 곳에서 또 네. 교당에 가서 또, 네. 예,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 뭐 그쪽에서 이제 챙겨야 되고 그렇게 네. 저희들은 이제 새내기 정토들은 그렇게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정토 백년사를 네. 이렇게 함께 나눠주면서 신입 정토들이 이 정토의 삶의 그 100년의 역사를 좀 볼 수 있도록 한 네. 어떤 기회가 될 텐데 네. 그 정토 백년사는 그동안 우리 많은 선진 정토들의 어떤 글도 실리고 네. 뭔가 그분들의 생활도 네. 역사 속에서 함께 다뤄지고 네, 네, 네. 그런 책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원불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네. 그 전에도 이제 그 뭐 정토의 삶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다른 책들이 또 있긴 있었는데 네. 이게 100주년 기념 저기를 할 때 예. 그때 이제 저희가 백년사를 발간을 하셨네요. 발간을 했어요. 예. 네, 정토 백년사를 읽어보면 신입 정토들이 네, 뭐 사실은 이제 교무님이 좋아서 결혼을 해서 네, 원불교 잘 모르는 분들도 아마 네, 있어요. 간혹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분들도 그 백년사를 읽으면서 네, 아 정토님들이 네. 역사를 원불교 역사를 함께 하면서 네, 뭔가 궤적을 이루고 네. 또 뒷받침을 해주고 그랬던 큰 어떤 네, 그런 역할들을 보게 되면 좀 네, 자긍심도 생기고 네. 나도 정말 선배를 따라서 저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네. 마음도 좀 생기고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들이 희망하는 게 그것이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옛날에도 그 정토가 뭔지 모르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다 이렇게 수능을 하는 시기였잖아요. 어쨌든 결혼해서 왔으니까 이렇게 살아내야 그냥 사회 된다라는 문화적인 어떤 관습 예, 자체가 예. 좀 그렇게 돼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정토가 뭔지 모르고 오셔서 잘 살아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때는 이제 가족같이 살펴주고 이런 끈끈함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정토들도 좀 더 많아지고 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정토들도 들어오고 그렇죠. 다양해지고 예, 있거든요. 개인적인 어떤 그런 네. 취향들이 또 다양해지니까. 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정토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고 원불교가 아예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정토들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정토들한테 어떻게 네. 이 정토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앞에서 저희들이 보여주고 네. 또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숙제이면서 네. 저희들이 또 큰 역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새로 정토님들이 올 때마다 우리 네. 선배 정토님들은 네. 또 어떻게 좀 잘 가르쳐서 네, 잘 잘 이해나가도록 살아야 해야 할 될 텐데. 텐데 걱정이 네. 앞서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잘 불공을 하는 그런 네. 신입 교도보다 더 귀하게 정말 불공을 해야 될 그런 그렇죠. 처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토가 잘 살아야
교무님이 갈등 없이 또 교육에 임하실 수 그렇죠. 있고. 예. 교무님이 잘 살아야 우리 교단이 또 살아나니까. 그렇죠. 예. 정말 큰 예, 역할을 예. 맡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그 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정토의 교단의 교무님은 누구실까? 다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란타원 강덕재 란타원 강덕재 예, 교무님. 예, 네. 지금 이제 정토회관에 와서 올해 지금 5년째 네.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세정도 잘 알아주시고 음. 또 이렇게 추진력도 있으시고 네. 예. 예, 잘 하고 계세요. 네, 모든 정토님들의 또 어머니 역할을 네. 또 든든히 하고 계시겠네요. 네네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저도 란타원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네,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정토의 교당에서 또 네. 정말 큰 자랑이 네. 이 저무주신들을 양성을 해내는 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많은 인재들이 네. 지금 교단에서 예비교무로서 역할을 하고 또 네. 출가를 해서 교무로서 각지에서 활동을 하는데 네. 정토의 출신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교무님의 자녀분들이 음. 또 출가를 해서 이렇게 음. 교무를 하는 건데 음.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좀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빠가 자랑스럽다. 이런 네. 마음이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 역할들을 네. 우리 부모님들이 네. 해주시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역할일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네. 출가자들을 또 배출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문주신 그 지원자 중에서 아마 그 원친들의 비중이 점점 상당히 커지고 있죠. 예, 상당히 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원불교 인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정토 가정으로 오시지 않나? 아, 예, 인과적으로. 인과적으로, 예. 또 그런 생각도 좀 해요. 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더 태교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네. 저도 이제 아이 가졌을 때 태교를 교전 쓰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듯이 이렇게 뭐 저희 정토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태교를 하겠지만 예. 이렇게 교전 쓰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태교에서부터 이제 어린이집, 음. 그다음에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네. 다니면서 어쨌든 부모님 영향이 가장 클 것이고 그다음에 교당에 와서 또 정토의 교당에서 또 교무님들의 어떤 그런 그 역할 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이렇게 그 뒤를 이어서 전문 출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저는 특별히 해봅니다. 정토의 교당은 어린이 법회와 유아 법회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별도로 예. 하고 있어요. 그게 학교에 가지 않는 그 어린이 그 유아법회라고 그러죠. 네. 유아법회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예. 어린이 법회를 따로 보는데 그 초등학생 법회 따로 보고. 네네. 예. 그 법회는 정토 회원들이 해요. 아, 맡아서. 정토님들이 직접 네. 법회를.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정토회원 중에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유아교육을 하시는 원장님들도 분들이 계시고. 예, 예. 상당히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아. 이렇게 그 몇 명 있어요. 한 10명 정도인가? 예.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그분들끼리 예. 교재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법회도 보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전국의 모든 교당의 어떤 네. 롤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정토의 교당 유아 법회나 네. 또 초등학교 그 네. 법회가 그 직접 제가- 가장 전공인 네. 그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 법회 교재를 만들어서 네. 상을 탄 적도 있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유아 우리 부처님들이나 초등학생들은 아직 그 엄마의 품을 떠나기 싫은 그냥 엄마 옆에서 같이 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네. 누구보다 가까운 선생님, 예, 네. 유치원 선생님, 네.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네. 훨씬 세정도 네. 금방 알아주고 네. 아주 엄마처럼 잘하시는 것 그냥 같아요. 이모처럼. 네. 그래서 저희 교당에 교무님은 3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 교무님 2분, 그다음에 우리 란타원님 그렇게 3분이신데 그 저기 부교무님은 학생회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좌 교무님은 청년회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감님은 이제 일반 네. 법회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유아나 어린이 법회는 정토위원들이 예. 맡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네. 예. 우리 청소년들이 참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정말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네. 자신의 또 학교 생활이며 뭐 여러 좀 어려움들도 참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정토의 교당을 가면 네. 그냥 같은 형제 같은 그 많은 네. 또래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정토님의 그 자녀분들이 훨씬 좀 덜 외롭고 네. 뭔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법해보고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네. 좀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네.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저희는 이제 원친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음. 학생회나 청년회는 아, 원친 아닌 일반 그러니까 교도들도 본인 친구들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온 학생이나 청년들이 또 정추신을 하는 경우가 또 예. 상당히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교당에서 같이 생활하고 네. 또 서로 친구들이 또 그 친구들이 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정추신 서원도 예. 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예. 이제 또 보면은 신성의 훈련을 잘 보내더라고요. 이렇게 좀 정추신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릴 때부터 신성의 훈련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네, 고등학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신성의 훈련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출가할 마음을 이제 네, 이뤄내게 하는 게 목적으로 네.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네. 거기를 다녀오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그 정추신 서원을 그렇게 결심했다라는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래서 신성의 훈련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출가의 어떤 텃밭이 정말 우리 정토의 교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좀 가족별로 뭐 나들이도 하고 그 정토의 교당에서 그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세대별 모임 단위 전체가 한 30개가 넘는다고요. 그거는 교화단이고 그 다음에 세대 모임은 한 23개 정도 그렇게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교화단은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교화단,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세대 모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화단은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다시 편성을 해요. 그래서 만나지 못했던 분들하고 이렇게 선진, 후진 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교화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알게 되게 그렇게 하는 거고 세대 모임은 결혼을 하면 약 한 30명 정도 해서 결혼한 순서대로 이렇게 조직을 해주거든요. 이건 평생 가는 모임이에요. 결혼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대별로, 연령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짜여진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순서이기 때문에 연령은 조금 다양해요. 결혼한 순서? 네, 그러니까 뭐 10살 차이 정도 나요. 저는 원우인데 이게 세대 모임이 이름도 다 다르군요. 앞에가 다 원자고 그다음에 원우, 원선, 뭐 원진, 뭐 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원우인데 제가 나이가 제일 많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32살에 결혼을 해서 늦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원우의 회원들이 전부 저보다 다 이제 나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저하고 거의 12살 차이 나는 그런 정토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결혼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르는다든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이클이 비슷하겠네요. 같아요. 그러면서 또 평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거는 이제 친목 모임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못할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끈끈해요. 그래서 저는 정토 회원들끼리 그 끈끈함이 이 세대 모임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해요. 같은 시기에 아이들 키우고. 지금 정토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는 이제 출가를 하면 출가 동기가 있거든요. 출가한 동기. 그거 같네요. 4년, 6년을 함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나이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뭐 나이 고하 상관없이 다 같은 동기예요. 그 사람들이 평생을 같이 가거든요. 매년 동기 모임을 하면서 왠지 그 세대별 모임이 우리의 그 모임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슷하네요. 아무튼 출가든 또 제가든 또는 정토님들이든 정말 우리 한 법, 한 울 안에서 그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타원님은 정토교회당 특히 이제 부회장으로서 또 계시기 때문에 더 또 마음가짐도 좀 남다르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심경으로 또 교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별 능력도 없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정토회 부회장을 맡아서 뒤에서 소리 없는 조력자가 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조직이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정토연들도 거의 뭐 400명 정도 여자들이 모여 있으면 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이게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400명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럴 것 이게 저 같아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이렇게 그 어른들은 좀 다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오는 정토들은 잘 몰라요. 누구 정토인지 예. 뭘 하는 사람인지 이게 잘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또 네. 저희가 이제 일을 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여러 소리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소리들을 좀 모아서 제가 같이 이제 교무님이나 아니면 저 우리 회장님이랑 이렇게 모시고 판단을 좀 잘 해서 예. 잘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저는 뒤에서 좀 밀어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 않고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 예. 그런 역할을 해서 교무님이 교화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럴 때 잘 밀어드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난타원 교감님은 굉장히 추진력이 강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또 이렇게 방향도 잘 잡으세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뒤에서 밀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잘 밀어드리기만 하면 잘 밀어드리기만. 우리 교감님이 또 네. 이렇게 딱 이게 바로 잘 서 계시기 네. 때문에 웬만큼 밀어도 네. 괜찮아요. 이타원님 네. 정토로서의 삶, 네, 또 이제 사회에서는 간호사로서의 네. 또 삶, 네, 정말 두 가지 역할을 네, 병행하면서 네, 어쩌면 고된 시간도 많았겠지만 네, 잘 극복을 해오시고 이렇게 정말 신앙인으로 네, 수행인으로 우뚝 네. 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조금 지난 날을 좀 돌이켜 보면서 네, 조금 마음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네. 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가족 이야기인데 네, 아드님을 네, 그 어렸을 때 네. 예, 잃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예. 네. 제가 이제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말하자면 도와주시는 사람 없이 이렇게 나무손에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항상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거든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그냥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남자애들 이제 둘을 키우면서 이제 하다가 이제 20년 전이에요. 2000년도에 저희 이제 둘째 애가 교통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몇 살 때? 그러니까 그 애는 13살 때. 13살.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학교 갔던 애가 저녁에 안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겪으면서 저는 이제 정토연에서 그러니까 지금 실산 강형이신 남편 되시는 교무님도 그냥 교화 현장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네. 저도 이제 그날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죠. 집에 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예. 이제 우리 아들 엄마냐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정말 예. 날벼락 같은. 네.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살면서 아이들을 못 돌보는 직장 다니니까 직장을 갔다가 오면은 아이들이 집에 와 있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면서 아빠가 그래도 전문 출신으로서 사회 봉사를 하면서 사니까 이제 음덕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음덕으로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나애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건 뭔가 이건 아니다. 예. 뭐
좀 도와주겠거니 했는데 뭔가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이 음. 들어서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그거를 극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원불교 안에서 제가 그거를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어요? 참 어, 쉽지 않고 그게 오랫동안. 그런 일을 당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음. 내 탓이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 내가 잘못해서 그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내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부모로서 그 네, 미안함. 네. 근데 그 내 탓이라는 생각을 벗어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래도 도움이 된 게 남편 교무님이 항상 그것을 내 탓이 아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예. 그 얘기가 저한테 전달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지. 내가 애를 좀 더 잘 살폈으면 그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옆에서 예. 저기 제 탓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이 힘이 됐지 않는가. 예, 많은 힘이 됐지 예, 않는가. 그래서 예.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교무님 그래도 뭔가 달라도 좀 다르다. 그렇죠. 네, 사실 그때 그 가장 가까운 사람 네, 남편이 네, 같이 화를 내거나 네. 같이 막 그렇게 했더라면 네, 오히려 정말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가 평생 힘들었을 텐데 네. 그걸 북돋아주고 네. 당신 탓이 아니라 그러고 거기서 이렇게 꺼내준 것 같아요. 네. 예, 그 어두운 불 속에서. 네, 네, 네. 우리 남편 교무한테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그때였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기 스튜디오에서 지금 조용히 듣고 계실 거거든요. 네, 네, 네. 이 기회에 네. 우리 실산 강형신 남편 교무님께 뭔가 지금 네. 감사의 마음 아.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그렇죠. 마음을 좀 전해주실까요? 메시지로? 잠깐? 메시지로요? 네. 뭐 제가 지금 했는 말 다 된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거를 극복하기까지 한 4년이 걸린 것 같아요. 예, 4년 동안. 근데 제가 그때 그래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 병원에서 조금 맡은 역할이 있어서 바빴어요. 네. 예. 그래서 극복했지. 만약에 제가 어디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또 이제 큰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아이가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이게 그런 일을 당하면 간 아이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살아있는 아이를 생각을 안 해요. 예. 근데 이게 간 아이에 대한 미안함 그런 걸로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현재 지금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걔를 살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저하고 이제 뭔 얘기를 하다가 네. 비교적 얘기는 잘 했거든요. 네. 그 애가 뭐라 하냐면 엄마 나도 힘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힘든데. 그러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그 자기 동생하고 엄마보다가 자기가 더 많이 있었대요. 엄마는 직장에 가서 늦게 오고 늦게 퇴근해가지고 그냥 밥 먹고 뭐 하고 그래 자고 그러지만 저는 자기 동생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계속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가 지 동생하고 했던 세월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자기는 위로를 안 해준대요. 엄마를 잘 살펴라는 얘기만 하고.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내가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간 아이한테 매여서 살아있는 아이를 내가 등한시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아이의 그 얘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실산 강여보가 교무님의 네. 그 위로와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힘든 시기를 제가 이제 극복해냈는데 제가 보니까 한 4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4년 사주기 제사를 지내고 이제 열반기념제를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게 저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주기를 지내고 제가 이제 갑자기 저 혼자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 울어야겠다 이제. 그리고 갔고 그리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잖아. 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극복돼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조금 제가 우리 둘째 아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자식을 가슴속에 묻는다고 그렇죠. 부모는 하듯이 평생 늘 그 마음은 갖고 있죠. 저는 네. 우리 큰 자녀 네. 엄마보다 내가 더 예. 오랫동안 동생과 있었다고 네. 그런데 아무도 나는 위로해주지 않았다는 네. 그 말이 저를 가슴에 커 와닿는데 네. 지금 본명이 어떻게 되죠? 큰아드님? 강성진. 강성진. 네네. 지금은 지금 성이 35살. 결혼했나요? 네, 결혼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강성진. 네. 네. 정말 네. 그래요. 강성진 우리 자녀에게 좀 멀리 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일본에서. 일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전하고 싶은 말.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그 직장 다니는 엄마들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제대로 살펴주지 못하는 늘 이렇게 아이들이 저 스스로 자란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키운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잘 커서 또 자기 그런 어떤 자립적인 생활. 우리 아들도 보면은 상당히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한테 의지하고 뭐 이런 마음 없이 네.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 이제 결혼도 해서 이제 8월 달이면 이제 아이도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네. 말을 하고 싶고 예. 또 앞으로도 그렇게 네. 잘 자기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실산 네. 강영신 교무님께 한 말씀 하시라니까 안 하시더니 아들한테는. 지금 자녀분한테 하라니까 막 술술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예. 예타언니가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네.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타언님. 네.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정년 퇴임하셨으니까 네네. 정말 앞서도 교당에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봉사하면서 네. 신앙인으로 수행인으로 살고 싶다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또 어떤 멋진 계획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또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실지 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저기를 많은 세월을 살았잖아요. 연륜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정년퇴직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공부, 좀 정리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좀 내 자신도 좀 돌아보고 또 지난 삶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좀 조용히 이렇게 좀 살아볼까 생각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제가 살아온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으로 한 권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그래서 요즘 이제 조금씩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정기일기 썼던 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지금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내 책을 한 권 만들어서 나한테 선물로 주고 가고 싶다. 저도 한 권 선물로 주시기를 네네.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실 이 새 회상 만난 기쁨 이 코너에 이 프로에 정토님이 출연하시기는 지금 처음이에요. 네네. 예타원님 출연을 계기로 더 많은 정토님들도 또 네. 앞으로 출연을 계속 하시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네. 원음 방송 청취자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네. 제가 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얼마나 잘 살았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리고 정토로서 제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그 교무에게 누가 되지 않게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은 일관되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우리 교도님들도 이게 원불교 그 신앙생활 속에서 나날이 더 이렇게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타님 앞으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제2의 삶, 정토로서의 삶, 또 멋진 그런 인생을 또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린 소녀의 눈에 비친 단아한 교무님의 모습이 평생 원불교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했고 더 나아가 일생을 이끌어준 삶의 등대가 됐습니다. 많은 후배의 정토들을 다독이면서 교단의 숨은 저력으로 제2의 전무 출신으로 정토의 삶을 멋지게 펼쳐나갈 예타원님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인상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정토의 교당 예타원 신화윤 정토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